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3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R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요. S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에 대해서 R 나누기 S 얘를 이제 실행했을 때 그때 이제 출력되는 그 결과를 테이블로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R이라는 그 테이블에는 A라는 그 필드와 B라는 필드가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리고 S라는 그 테이블에는 B라는 필드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때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 테이블을 나누기를 해라. 그건데 지금 얘가 이제 우리 관계 대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 관계 대수에 보게 되면 순수 관계 연산자라는 게 있었죠. 그때 셀렉트다, 프로젝트다, 우리 조인이다, 우리 디비전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나누기, 우리 이제 디비전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디비전이라는 거는 두 개의 이제 릴레이션 R과 이제 S가 있을 때 그때 R 속성이 S 속성 값을 모두 가진 그 튜플에서 S가 가진 그 속성을 제외한 속성만 구해주는 그 연산이 우리 디비전 연산이고, 그때 이제 연산자 기호는 우리가 나누기를 이제 사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R이라는 그 테이블에는 속성이 이제 A하고 B가 있고 S에는 지금 B가 있는데 B라는 곳에 보니까 이제 B1이다, B3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죠. 그때 B1하고 B3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얘랑 이렇게 이제 두 가지라고요. 그때 R 속성이 S의 속성 값을 모두 가진 그 튜플에서 그랬어요. 이 B1과 B3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다고요. 그 중에서 S가 가진 속성을 제외한 그 속성만을 구하는 연산이라 그랬죠. 그때 S라는 곳에는 B라는 그 속성이 있으니까 B를 이제 제외를 이제 시켜줘야 됩니다. B를 이제 제외시키게 되면 그때 나오는 거는 A 속성의 그 값만 나오겠죠. 그때 값으로 나오는 게 지금 얘도 이제 A1이고 얘도 이제 A1이니까 A라는 속성의 A1이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해서 얘를 이제 테이블로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테이블로 그걸 이제 작성하게 되면 A라는 그 속성, 그 필드에 A1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이제 관계 대수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 관계 대수 좀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우리 관계 대수를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순수 관계 연산자라는 게 있고 일반 집합 연산자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순수 관계 연산자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셀렉트다, 프로젝트다, 우리 조인이다, 디비전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셀렉트는 우리가 기호를 이제 사용할 때 우리가 시그마 이 기호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프로젝트는 이제 파이라는 이 기호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이는 이렇게 이제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생긴 이런 이제 보타이라는 이 기호를 이제 사용하고요. 우리가 디비전을 이제 나타낼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누기 기호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합 연산자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합집합이다, 교집합이다, 차집합이다, 교차곱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연산자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합집합은 지금처럼 이런 기호를 쓰고요. 교집합은 지금처럼 이런 기호를 써요. 그리고 차집합은 그냥 빼기 기호를 쓰는 거고 교차곱은 이제 곱하기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연산자들이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는지 그 사용법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우리 순수 관계 연산자에 보게 되면 이제 셀렉트다, 프로젝트다, 조인이다, 디비전이다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셀렉트라는 거요. 이 셀렉트라는 거는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그런 튜플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그 조건에 이제 만족하는 그런 이제 튜플의 부분 집합을 구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연산을 우리가 셀렉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때 이 셀렉트는 우리가 시그마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성적이라는 그 테이블, 그 릴레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내가 만약에 연산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 이제 시그마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 그 뒤에 맨 뒤에 이제 성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 명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 테이블이라는 그 곳에서 avg라는 그 필드가 있다. avg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필드들 중에서 어떤 거 찾아라? 이 avg의 그 값이 90 이상인 그 튜플들을 전부 다 추출해달라. 그거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해서 우리 AVG를 봤을 때 90 이상인 게 지금 96.6도 있죠. 그 다음에 93.3도 있고 90.0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된다고요. 해서 이 셀렉트 이 연산은 내가 지정한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튜플들의 부분 집합을 구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연산자예요. 해서 얘는 이제 그 결과값이 튜플 단위로 나와요. 튜플을 이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수평 연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 사이에다가 이제 조건을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지금처럼 크거나 같다 아니면 크다 작다 같다 아니면 다르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등호 그런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기호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AND다, OR다, NOT이다 그런 이제 논리 연산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우리 셀렉트 연산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젝트라는 이 연산이요.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주어진 그 릴레이션에서 속성 리스트에 제시된 그 속성 값만 내가 이제 따로 이제 추출을 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연산을 보고 우리가 프로젝트 연산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내가 이제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곳에 만약에 이제 결과값에 중복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 중복된 그 내용은 전부 다 이제 제거가 돼요. 그때 이 프로젝트 연산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파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나타내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성적이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어요. 이 성적이라는 릴레이션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그 연산을 수행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산식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 성적이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다. 그 성적이라는 그 릴레이션에서 우리 name이라는 그 속성과 우리 avg라는 그 속성이 있더라. 그 두 가지 속성을 이제 추출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name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값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avg라는 그 필드 그 속성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이 두 개가 이제 결과값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된다고요. 해서 얘는 이 프로젝트 연산은 결과값을 이제 추출할 때 그 속성 단위로 이제 추출을 해줘요. 해서 얘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수직 연산자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우리 파이가 우리 프로젝트 연산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인이라는 거요. 이 조인이라는 거는 공통 속성이라는 걸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두 개 그 릴레이션을 하나로 이제 합쳐서 새로운 그 릴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산을 우리가 이제 조인 연산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 조인 연산은 우리가 기호를 쓸 때 보타이라는 요 기호, 나비 넥타이 모양의 이 보타이라는 이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나타냅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성적이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학적부라는 그 릴레이션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있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지금 조인 연산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성적이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고 학적부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는데 그 성적과 이제 학적부의 어떤 속성이요? 우리 NO, 넘버라는 그 속성이요. 그 속성이 이제 똑같은 것들끼리 서로 이제 조인해달라 그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인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해서 우리 성적 릴레이션에 들어있던 요 세 가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결과값으로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학적부라는 그 릴레이션에 들어있던 그 속성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때 뭐를 기준으로 우리 NO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얘랑 이제 똑같은 거 얘랑 지금 똑같죠. 얘랑 이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똑같죠. 요것도 이제 똑같죠. 그렇게 이 NO라는 그 속성의 값이 똑같은 것들끼리 그렇게 이제 조인해 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조인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성적에도 학적부에도 전부 다 이제 NO라는 그 속성이 있죠. 이 속성이 이제 결과값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똑같이 이제 나온다고요. 근데 이곳에 들어있는 그 NO나
그리고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나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두 번 그렇게 이제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내추럴 조인이라는 걸 이제 쓰면 돼요. 내추럴 조인을 이제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성적이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고 학적부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더라. 그 두 개의 릴레이션을 뭐 해달라? 우리 조인해달라. 그때 이제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우리 NO라는 그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이제 조인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추럴 조인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하려면 그 두 개의 이제 릴레이션의 그 속성명과 우리 도메인이 똑같아야 우리가 내추럴 조인 요걸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개의 릴레이션에 우리가 내추럴 조인 요걸 이제 묶게 되면 그때 이제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요. 아까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조인으로 묶게 되면 지금처럼 NO라는 그 속성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번 표시가 됐지만 이렇게 이제 내추럴 조인을 이제 하게 되면 NO가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해서 우리 NO다 네임이다 KOR이다 해서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성적이라는 그 릴레이션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학적부라는 그 릴레이션에서 우리 NO라는 건 이제 중복되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빼고 그 옆에 있던 그 ADDR 어드레스요. 요 주소가 요 뒤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붙은 거요. 요런 게 이제 우리 조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디비전이요. 디비전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R이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고 우리 S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을 때 R의 그 속성이 S의 그 속성 값을 모두 가진 그런 튜플에서 S가 가진 그 속성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 이제 속성만 구하는 그런 연산을 보고 우리가 이제 디비전 연산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기호를 쓸 때 우리가 이제 나누기 기호 요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입자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고 우리 생산품 1이라는 그 릴레이션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내가 만약에 디비전 연산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우리 구입자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고 우리 생산품 1이라는 그 릴레이션이 있는데 우리 구입자라는 그 릴레이션에 구입품 코드라는 그 속성이 있다. 그 속성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그리고 생산품 코드라는 거요. 생산품 코드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구입품 코드 나누기 우리가 이제 생산품 코드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우리 AB가 지금 여기 있고 AB가 지금 여기 있죠. 이렇게 생산품 코드가 가지고 있던 그 AB를 우리가 이제 구입품 코드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뭐다? 1번 고회식이다. 그리고 2번 김준용이다.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디비전 연산을 이제 수행하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1번 고회식이다. 2번 김준용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다고요. 우리 일반 집합 연산자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합집합, 유니온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집합, 인터섹션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차집합, 우리 디퍼런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곱, 카테시언 프로덕트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합집합을 나타낼 때 그때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이제 쓰죠. 그리고 교집합은 이런 이제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은 그냥 빼기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차곱은 이렇게 이제 곱하기 기호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합집합이라는 거는 두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그 튜플들의 합집합을 구해주는 그런 이제 연산을 수행하는데 그때 이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결과로 이제 나온 그 릴레이션에서 중복되는 만약에 튜플이 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중복되는 것들은 싹 다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은 두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그런 튜플들의 이제 교집합을 구하는 그 연산이고요. 차집합은 두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그 튜플들의 차집합을 이제 구해주는 그런 연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차곱은 두 릴레이션에서 튜플들의 이제 순서상을 구하는 그 연산입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예를 통해서 같이 한번 잠깐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원 릴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 릴레이션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만약에 이제 내가 합집합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이라는 그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두 릴레이션을 합집합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원 릴레이션에는 우리의 고회식이다 그리고 김준용이다 그렇게 이제 두 명의 이름이 들어있고, 직원 이 릴레이션에 보게 되면 김준용이다 우리 윤정희다 해서 이렇게 이제 두 명의 이름이 들어있죠. 그때 이제 합집합을 구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요 네 개의 이름이 전부 다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때 김준용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중복되는 그 데이터예요.
해서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그런 튜플들이 있을 때는 그 튜플을 이제 제거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 3개만 이렇게 이제 우리 출력을 이제 해주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교집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사원 릴레이션과 우리 직원 릴레이션이 있을 때 그때 이름이라는 그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집합을 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교집합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유 김준용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죠. 해서 결과값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집합을 할 거예요. 그때도 사원 릴레이션 빼기 우리 직원 릴레이션이요. 그러면 이 사원 릴레이션과 우리 직원 릴레이션의 이름을 서로 이제 비교했을 때 김준용이라는 이름이 이제 공통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요 공통된 그 이름 빼고 나머지 거 고회식이다 해서 요 사람의 이름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교차 곱을 할 거예요. 교차 곱을 할 때 지금처럼 요 사람의 이름 고해식이다, 김준용이다 그렇게 이제 들어있고 김준용이다, 윤정희다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사원 테이블을 봤을 때 고해식이다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우리 김준용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김준용이다, 윤정이다 이렇게 이제 2명이 있으니까 고해식이라는 그 데이터에도 김준용, 윤정이 이렇게 이제 붙은 거고 김준용의 그 데이터에도 김준용이다, 윤정이다 그렇게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관계 대수에서 우리 사용하는 그런 연산자에 보게 되면 우리 순수 관계 연산자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집합 연산자라는 것도 있고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는 거죠. 요런 이제 각각의 연산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 이제 표현할 때 어떤 이제 기호로 이제 표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